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송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잘 하셨습니까? 생방송 제주가 보인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KBS 제주방송 전국이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께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그런 날인데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일주일 중에 나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기대도 큽니다. 그 제주 곳곳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와 앞으로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현장 소식 그리고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는 화재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분도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박유인이부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첫 방송을 맡게 되는 각오 어떤가요? 정말 첫 방송이라 그런지 아무리 방송을 많이 했어도 긴장하고 떨리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현장 소식 재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각오는 합격점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소식으로 만나볼까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 이 제주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무색하게 할 만큼 아주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쌀쌀한 날씨를 녹이는 뜨거운 현장. 바로 영화 천년학의 촬영 현장입니다. 제주를 찾은 반가운 손님들이 바로 이분들인데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천년학. 지금부터 살짝 공개합니다. 그리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얼쑤. 자, 제가 진도아리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 어디에선가 영화를 찍는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요. 여기 어디인가라고 썼는데. 오! 찾았습니다. 바로 저기 있네요, 저기. 영화 촬영은 난 영화 촬영하는 거 보러 와. 영화 촬영한다는 난 구경 왔지. 동네방네 소문이 파단 이곳은 제주시 한림읍 기덕 1, 2 포구. 주인공 동호 역을 맡은 배우 조재현 씨. 스태프들도 분주하게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권택 감독은 촬영 직전 마지막 연기 지도를 하고 있었고요. 임권택 감독과 황금 콤비로 유명하죠. 이 정일성 촬영 감독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럼 천년학은 어떤 영화일까? 임권택 감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야, 저희 생방송 제주가 보인다. 오늘 첫 회 나가는 건데 그러세요?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감독님을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재수가 좋네요. 이 천년학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서편제라는 영화의 그 후속 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그 일부의 그 연결을 이쪽에다 인용해서 찍은 전혀 새로운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3년 전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서편제. 천년학은 서편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소리꾼 아버지와 눈먼 딸, 이복 동생의 가슴 아픈 사랑이 천년학에서 이어집니다. 그 당시 그 영상으로 그 남겨진 자료들이 너무 그 빈약하고 해서 도저히 그 영화 안에 그 도입에 쓰기가 어렵게 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 당시에 그 고아가 된 주인공은 가족사 정도를 슬쩍 그렇게 설명해가면서 가는 영화가 됐어요.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이날 촬영은 동호역의 조재현 씨가 누이 송화를 수소문하는 장면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조재현. 천년학은 거장 감독과 연기파 배우 만남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재현 씨는 촬영을 하셨잖아요. 어떤 촬영분이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거의 영화 후반부에 연락이 또 끊겼어요. 끊겨서 내 생각엔 어렸을 때 누이가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왔다. 고아를 그 얘기를 듣고 무작정 제주도로 온 거죠. 와서 찾아 헤매는 거죠. 찾아 헤매는데 대충 그 맹인 소리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포장마차에 와서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물어봤더니 포장마차 아줌마가 모른다 하는데 마침 술 먹고 있는 그 어부가 있다 가자 하고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항상 속으로는 가슴에는 그 누나가 남아있고 그게 누나라는 존재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여자라는 존재로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러면서 끝없이 그 누나를 쫓아가는 행적을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조재현 씨의 누이 송아 역으로 나왔는데요. 송아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은 한국 여인의 모습도 담겨 있고 또 소리꾼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또 사랑을 하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입장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편인 서편제에서의 그 이야기가 10년을 훌쩍 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송아 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송아와 지금 제가 10년 만에 다시 하는 이 영화 속에서 송아의 모습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옷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요즘 시대 옷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준비하시는 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1950년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1950년, 끝이 1980년대이기 때문에 좀 시대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가 많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의상도 다양하고요. 제주 촬영을 위한 특별한 소품 준비. 앞바다에서의 촬영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고 또 준비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뭐 갈치라든지 아무래도 갈치라든가 제주도에서의 많이 생산되는 그러니까 오획되는 이러한 해산물들을 준비해가지고서 촬영해 마고 있습니다. 자, 이 소품만 봐도 제주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나죠? 단 한 씬, 1분도 채 되지 않은 장면을 위해서 촬영이 1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몇 번의 NG 후 드디어 임권택 감독의 입에서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그 한마디가 나옵니다. 컷, 오케이. 자, 그냥 가는 거야, 이 카트에서. 11월 초 이 제주항을 통해 들어온 영화 천년함 촬영팀의 모습인데요. 억새가 흐드러지게 핀 제주의 오름. 옛 풍경이 남아있는 성읍 민속마을. 이런 로케이션 장소를 돌면서 제주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촬영 감독이 보는 제주도는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색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그 검정색이라든지 또 푸른 바다와 하늘 그다음에 제주도는 일기가 고르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연결시키기는 어려운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이한 그 구름의 색채 이런 것들을 그 대형 화면을 통해서 아마 소개가 되면은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주인공의 고향으로 설정된 제주도. 오늘 씨를 포함해서 제주에서의 촬영은 전체 영화의 1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를 언젠가는 영화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어요. 이 제주가 갖는 그런 그 아름다움이나 뭐 이 섬이 갖는 또 어떤 좀 제주의 면모를 좀 영화에 담아서 그 내 영화가 혹시 외국의 영화제에 간다면은 세계 속에 그 알려지는 그런 기회도 되고. 아, 그렇죠. 예. 제주도가 이제 영상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간의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곳의 감독님 작품은 이미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이제 작품 수상이라든지 예술성으로서 그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제 그런 유명한 분이시고 그러한 분이 100번째 작품으로 이제 제주에서 로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의 어떤 영상 산업을 이제 그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주가 배경인 영화들은 심심치 않게 있어 왔는데요. 관광지를 돌며 제주를 보여줬던 연풍연가부터 최근 몇 년 동안의 제주 로케이션 영화들 연리지, 각설탕, 인어공주, 그리고 깃. 바로 제주의 풍광을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긴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이 제주 이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저희 천년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서편제가 굉장한 관객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굉장히 관객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작품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 천년학은 아마 그 이상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서편제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어떤 그 오만함으로 시작한 천연학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서를 좀 느껴보고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화 천년학. 여주인공 송화의 고향이기에 제주를 찾았지만 제주의 풍광에 반해서 촬영 분량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멋지게 날아올 수 있도록 천년학의 비상을 기대해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오셨어요? 사실 제주하면은 드라마, 광고 이런 걸 많이 찍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예. 그런데 임권택 감독님의 100번째 영화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기울어지는데. 영화 내용도 기대가 되고, 근데 무엇보다 영화 제목 천년학이라는 제목도 참 범상치가 않아요. 예쁘기도 하고. 예, 네. 어떤 제목이에요? 천년학이라는 의미가요. 이 소설가 이청준의 선악동 나그네라는 그 소설 안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 비상학이라는 새 이름입니다. 영원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다고 하네요. 저는 예전에 전설 속의 한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다가 천년 동안 학을 접는 그런 순애보가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뭐 천년묵은 학 이렇게 그런 생각했는데 건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란 얘기도 들려요. 네, 아무래도 멜로 영화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까지 임권택 감독이 멜로 영화에 본격적으로 도전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천년학을 통해서 이렇게 멜로 영화를 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의 촬영은 이제 끝이 났고요. 후반 작업을 통해서 내년 5월에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영화제에도 출품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영화들이 요즘 외국 영화제에서 아주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는 그래요. 만큼 우리 임권택 감독의 이 천년학도 외국 영화제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유미 리포터 오늘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제주가 보인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진솔한 얘기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시집 와서 제주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며느리들의 얘기 담아봤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데 첫 순서라 그런지 참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근데 네. 한 가지 제주가 보인다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산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간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5시 45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예.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